아수스 미모 패드 8인치, 갤럭시 탭 A6 10.1, 갤럭시 탭 S3, 아이패드 6세대, 아이패드 프로 2, 그리고 갤럭시 탭 S4입니다. 안녕하세요. IT와 자동차를 알다 IT카노의 테크몽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IT 스토리는요, 바로 갤럭시 탭 S4입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갤럭시 탭 S4 64GB LTE 버전이에요. 와이파이 버전이 아니라 LTE 버전을 굳이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이유는 진짜 태블릿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LTE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달력에 제 스케줄을 기록을 하고 스마트폰하고 항상 동기화가 돼야 되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데이터가 항상 공유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데이터 함께 쓰기, 데이터 쉐어링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태블릿에서 공짜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로 태블릿 요금제를 내지 않아도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을 살 거라면 LTE 버전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분들은 알겠지만 전 항상 태블릿을 들고 다니고, 종이와 펜 대신에 저는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태블릿을 항상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갤럭시 탭 S4가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 솔직한 평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가격이에요. LTE 버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할인 행사가 없이 64GB 같은 경우에는 88만원인데 256GB 같은 경우에는 99만원이에요. 이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이패드 6세대와는 당연히 가격적으로 좀 경쟁이 잘 안되고, 아이패드 프로와 좀 경쟁을 할 만한데 아이패드 프로에 비하면 좀 성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좀 많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이 아이패드 프로하고 갤럭시 탭 S4하고 이 두 개 비교하는 거는 다음에 제가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고요. 지금 이게 왜 제가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스펙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최신 버전에서 한 세대 이전 모델인 스냅드래곤 835 모델을 쓰고 있어요. 갤럭시 S8에 있는 AP와 이제 동일한 AP인데, 딱히 뭐 갤럭시 S8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느리다고 느낌을 받은 AP는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 AP 한 세대 이전 걸 썼다는 거는 조금 섭섭하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램, 국내에 사용되는 램은 해외에서 4기가를 쓰는데 국내는 6기가로 조금 더 램을 더 많이 줬어요. 웬일로 삼성이 우리나라에 좋은 램을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 부분은 좀 만족스러워요. 해외 유튜브 페이지에 달린 리플을 봐도 한국 버전 갤럭시 탭 S4 어떻게 구하냐, 6기가 모델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갤럭시 탭 S4의 한국 버전은 좀 나름 인기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거긴 해요. 사실 저 맨 처음에는 스펙을 보면서 갤럭시 탭 S4에 대해서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기존의 두께가 6mm 이랬는데 이제 7.1mm로 두께가 한 1.1mm 정도 두꺼워졌거든요. 그리고 램도 원래 한국에는 6기가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 램도 4기가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대신에 이제 배터리 용량은 되게 많이 늘어났죠. 배터리 용량이 7300mAh, 배터리 용량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4가 정말 괜찮다고 느끼실 테고, 좀 더 얇고 작은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크고 좀 무게가 무겁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히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 안 받아요. 제가 원래 한참 들고 다니던 태블릿이 이 갤럭시 탭 A6 10.1 with S Pen 이 모델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탭 S4 정도면 정말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실제로 두께도 보면 그렇게 뭐 두껍다는 느낌도 안 받아요. 크기와 두께, 무게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예요. 가장 큰 특징은 16:10이라는 그 화면 비율이에요. 16:10 화면 비율은 주로 동영상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화면 비율이거든요.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영상을 볼 때 뭐 레터박스라 그러죠. 검은 줄 이런 게 생기지 않고 화면을 꽉 차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6:10은 동영상을 보는데 최적화된 화면 비율이에요. 보통 4:3 비율이나 갤럭시 탭 S3 같은 경우에는 4:3 비율이거든요. 그거는 문서 작업하기에는 그 이렇게 옆으로 기니까 한 번에 많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문서 작업에 최적화된 버전은 4:3 버전이 좀 나아요.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요. 근데 동영상을 많이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많은 어플들을 화면 꽉 차게 보기 위해서는 16:10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6:10 버전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탭 S4가 16:10으로 나와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인치는 10.5인치,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각 모서리에 있는 베젤의 두께가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되게 이 화면을 봤을 때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베젤을 동일한 두께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소프트 키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밑에 홈 버튼이 없죠. 이 홈 버튼이 없는 거는 저는 태블릿을 사용한 입장에서 저는 홈 버튼이 없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필기를 많이 할 때는 홈 버튼이 없는 게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놓고 필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꼭 여기 있는 요 꼭 팔 부분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계속 막 필기를 하는데 뒤로 가기 했다가 멀티태스킹 됐다가 여기 이 부분에 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소프트 키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있는 키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탭 S4는 꼭 소프트 키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나와줘서 저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화면 해상도는 2560에 1600, AMOLED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요. 아몰레드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의 단점은 오래 사용하게 됐을 때 버닝 현상, 잔상 효과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몰레드 색깔 자체가 색재 능력은 훨씬 더 좋아요. 쨍하고 눈부시고 막 새빨간색, 시커먼색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 데는 아몰레드가 좀 더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아몰레드 좋아하고요. 눈이 좀 시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액정입니다. 버닝 현상이 좀 많이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건 아쉽지만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배터리 소모량도 아몰레드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프트 키 얘기했죠. 예전에 홈 버튼에 버튼 누르면은 지문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소프트 키 버전이기 때문에 홈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 빠졌어요. 그 대신에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인텔리전스 스캔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면 잠금을 해제하거나 뭐 금융 어플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거를 책상에 올려놓고 필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잠겨있을 때 잠금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야지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되잖아요. 화면 잠금을 해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문 인식이 훨씬 나은데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기능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버전에 탑재되지 않은 거는 이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속 태블릿에 지문 인식을 어떻게 뒷면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뒷면에 지문 인식 넣는 거 태블릿은 진짜 불편해요. 이게 커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지문 인식을 안 넣고 홍채 인식과 안면 인식을 넣고 소프트 키를 넣은 게 오히려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홈 버튼이 없으니까 화면을 켤 때 어떻게 켜는지 좀 불편하잖아요. 매번 옆에 있는 락 버튼 누르기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 갤럭시 탭 S4에는 삼성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안 넣어줬던 노크온 기능을 넣어줬어요. 두 번 터치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노크온하고 차이점은 두 번 누른다고 해서 화면이 꺼지진 않아요. 끌 때는 락 버튼을 눌러야겠지만 꺼진 상태에서 켤 때는 두 번 누르면 켜지거든요. 이건 정말 편리해요. 홈 버튼 누르는 것보다 저는 노크온 방식이 조금 더 건 아닌가? 그리고 필기감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에 있어서는 아이패드랑 애플펜을 조합하는 게 반속도는 훨씬 좋아요. 일반 필기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빨리 글을 막 쓰면은 애플 펜슬이 훨씬 더 좀 빠르게 따라온다는 느낌은 받아요. 갤럭시 탭 시리즈가 뭐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은 안 받는데 그렇게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 펜슬보다 이 S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충전할 필요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S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2, 3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니까 그 S펜 수납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수납되는 S펜들은 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여러분 아시죠? 남자는 머리빨, 펜은 그립발. 죄송해요, 제가 지원했어요. 이 얇은 이 S펜이 갤럭시 탭 A6에 내장되어 있던 S펜인데 여기 이렇게 태블릿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너무 얇아서 실제로는 필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저는 좀 두께가 두꺼운 걸 원해서 S펜 플러스라고 그러죠. 두꺼운 S펜을 따로 삼성전자에서 팔고 있는데 이걸 따로 구입하고 나니까 수납되어 있는 수납펜을 한 번도 쓸 일이 없어요. 항상 그냥 이 펜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 줄 알고 탭 A6처럼 수납되어 있는 펜을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이런 거 써보니까 펜은 굳이 수납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잃어버렸을 때 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수납펜을 쓰긴 씁니다. 이번에 나온 이 S펜은 불만족스러워요.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도 되지 않았나. 그립감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광을 내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플라스틱 재질 느낌에 너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무게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쓸 때 좀 불편하거든요. 탭 S4 S펜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쓰던 S펜 플러스 제품으로 항상 쓰려고 해요. 필압도 동일하고요. 이 제품의 또 좋은 점은 그립감도 좋은데 뒤로 돌리면은 이걸 또 볼펜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펜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S펜으로도 쓸 수 있고, 아무리 제가 종이와 볼펜을 태블릿으로 대신했더라도 가끔씩 급하게 인쇄해가지고 종이에다 이렇게 보고할 일이 있거든요. 종이에 막 필기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볼펜을 쓸 일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 펜을 그냥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탭 S4에 들어가 있는 이 S펜은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들고 다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스피커 얘기 많이 하시던데 탭 S4 스피커 뭐 음질이 어떻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랑 호환성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유난히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그 흔히 버그죠. 버그가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건 나중에 고쳐질 거예요. 다른 데서 소리 괜찮아요. 배틀그라운드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음악을 들을 때 탭 S4가 쓰레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탭 S4하고 탭 S3랑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6랑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봤어요. 아이패드 프로도 2세대랑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인치 그 모델보다는 얘가 음질이 딸려요. 아이패드 프로를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소리가 울리는 듯한, 왠지 우퍼가 없는데도 우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소리가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소리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돌비 사운드를 좀 켜면 어떠냐? 켜면 훨씬 나은 건 맞습니다. 근데 켜도 좀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말고 아이패드 6세대랑 비교해보면 어떠냐? 여기서는 좀 의견이 다분할 수 있는데 저는 돌비 사운드를 켠 거 기준으로는 탭 S4가 낫다고 생각하고, 아이패드 6세대는 탭 S4에 비하면 스피커도 2개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탭 S4는 여기 스피커가 위에도 2개, 밑에도 2개, 총 스피커가 4개 있기 때문에 소리가 넓게 퍼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6세대는 요 밑에만 스피커가 있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없어요. 스피커 개수 차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6세대보다는 탭 S4가 소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탭 S3랑 비교하면 어떠냐? 탭 S3보다는 S4가 훨씬 음질이 낮습니다. 근데 워낙 탭 S3 기존의 음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네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탭 S4의 음질이 상당히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내장 스피커는 구조에서 나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해도 별도 스피커를 사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인치가 10.1인치가 넘죠? 10.5인치예요. 태블릿으로 생산성을 정말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엑셀을 저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생산성 어플 하면은 엑셀 아닙니까? 편견인가? 그래서 이 엑셀이 10.1인치 밑으로 갈 경우에는 태블릿에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게 10.5인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온 엑셀 어플을 사용하려면 얘는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정말 아쉬워요. 전 엑셀을 정말 많이 쓰는데 매달 결제하게 되면 안 그래도 태블릿 가격이 88만 8천 원인가 해서 너무 비싼데 매달 돈을 내게 된다면 많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덱스 모드, 키보드에 대해서는 아직 제품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제품이 오면 제가 조금 더 그거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제품 봤을 때 첫인상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로 이제 비교 테스트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S3랑 S4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이패드 6랑 탭 S4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이패드 프로는요? 아이패드 6세대는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비교해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태블릿을 다 지금 자기 돈 주고 산 호구도 몇 명 이번 영상 말고도 다음에 이제 시리즈별로 계속 나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갤럭시 탭 S4를 사라 말하는 얘기는 제가 하지를 못하겠어요. 태블릿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안 많거든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